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학에서 길을 묻다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자,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지요? 오늘이 벌써 절기로 입추 날이 됩니다. 예년 같으면은요, 지금쯤 뭐 산으로 계곡으로 바닷가로 해서 바캉스를 즐기느라고 여념이 없을 텐데요. 올해는 지금 반대로 지금 집중호우 때문에 지금 전국이 난리가 아닙니다. 참 계절의 그 기운이 정말 그냥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어저께까지가요, 딱 어저께까지, 오늘이 입추니까 오늘부터는요 갑신월로 넘어가고 어저께까지가 개미월이었죠. 제가 폭발이라든가 화재 같은 걸 조심해야 된다는 7월 7일 날부터 8월 6일까지 어저께까지 그런 달이었는데,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큰 폭발 사고가 없었는데, 베이루트에서 지금 엄청난 21세기 최고의 폭발 사고로 기록될 만한 폭발이 일어났죠. 참 그냥 지나가지 않네요. 그런데 개미월이라는 이 개미월의 이 개자라는 게 비를 상징하는 건데, 진짜 뭐 올해는 경자년, 제가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자년이라는 해는 하늘에서 우박 소리가 내리고 폭설이 쏟아지는 해라고 그랬죠. 참, 이 여름 들어서 어저께까지는 이런 개미월이어가지고 진짜 폭발적으로 비가 내리네요. 여러분 어쨌든요, 이제 오늘부터는 갑신월입니다. 그래서 이 비가 그치고, 폭발적인 이 비가 좀 그치고, 제발 좀 이제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내일까지는 좀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요, 마지막까지 경계를 늦추지 마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비 피해 예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태풍 이름에 여성 이름을 붙이면 빨리 순에서 소멸되는 것처럼 오늘도 그런 바람을 타면서 빨리 비가 집중호우가 그치라는 의미에서 여성분의 사주를 하나 더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풀어보시죠. 자, 이 사주의 특징을 좀 한번 먼저 볼까요? 자, 순서에 입각하면은요, 2월에 무토로 태어났죠, 봄날에. 자, 무토는 뭡니까?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 산에는 뭔가 심고 키워야 된다고 그랬죠. 병무기임계, 뭔가 키우는 인간이라고 했죠. 심고 키워야 되는데, 보니까 뭘 심었습니까? 간목, 인목 있네요. 묘목, 인목. 자, 그런데 이 사주를 보면요, 2월에 무토, 양토죠, 산이죠. 음토죠, 기토, 평지, 가시죠. 자, 그리고 진토가 있죠. 뿌리, 진토가 있고. 자, 토가 하나, 둘, 세 개가 있고요. 목, 간목, 인목, 묘목, 인목. 자, 이렇게 목이 네 개가 있는데, 경금이 여기 하나 있죠. 요거를 하나 지워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워버리면 어떤 형상이 나옵니까? 즉, 토 세 개하고 토와 목으로만 이루어진 사주죠. 목 네 개. 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경자가 경금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주도 지난 시간에 제 사무실 근처에서 식당을 하시는 분 거 무제 사주 풀었었죠. 바로 이 사주도 무제 사주입니다. 재물이 없죠. 토로 태어난 사람이니까 재물은 뭡니까? 내가 극을 하는 거. 자, 내가 일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즉, 물을 끌어들이고 거기다 나무를 심고 해서 키워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주에는 이 산과 들에, 자,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여기 이제 그 경금, 바위가 하나 있고, 그렇죠? 자, 삼상. 이것도 삼상이죠? 세 개의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 개의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삼상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삼상격이 본래 귀한 사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거에 너무 치우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사주를 보면은요, 자, 토가 3개에 목이 4개다. 이거 균형이 조금 안 맞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3개에다가 토가 3개로 딱 봤을 때 하나, 둘, 3개만 있었으면 좋은데 요거 하나가 더 들어갔으니까 조금 언밸런스가 생겼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산에다가 너무 많은 걸 심으려고 하는 그러한 형상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풀어보죠. 2월 달에 무토인데요. 자, 심었습니다. 무토 옆에 기토가 있다는 건요. 산이 있고 옆에 밭이 있죠. 평지가 있죠. 이거는 이 산이 높은 산이 아니라 옆에 여기에도 무토가 있다면 이건 아주 고산 줄령 같은 큰 산이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무토 옆에 이렇게 기토가 있을 때는요. 이거는 이게 큰 산으로 보지 않고 나지막한 뒷동산처럼 보면 됩니다. 이렇게 뒷동산. 그래서 낮은 산이다. 우리 동네 뒷동산이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된 산들은요. 사람들이 접근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큰 산에 사람 모이기가 쉬운가요? 이런 산에 사람이 모이기가 쉽겠습니까? 바로 이 산은요. 동네 뒷동산과 같고 또 계절적으로 봄이죠? 봄에 뒷동산에는 어떻습니까? 꽃들이 피어나고 사람들이 소풍을 오고 자주 모일 수 있는 곳, 사람들이 자주 모이고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러한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 봄동산이죠? 봄동산에 꽃이 피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런 산이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요, 주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자분이기 때문에 여자분은 당연한 거고, 이 토로 태어난 사람들은 목기운, 나를 극하는 거 있죠? 소위 관이라는 것은 남성으로도 본다고 했죠? 남편이고 남성으로 본다고 했죠? 이성. 그러니까 여자분이니까 간목, 인목, 묘목, 인목이 있으니까 이 산에 많은 나무가 심겨져 있다는 거는요. 남자들이 많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남편이 그럼 4명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늘 내 주변, 내 동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무토로 태어났기 때문에 정관, 즉 나는 무토 양토니까 묘목이 을목이죠. 그러니까 이건 음목이고 이건 양토니까 정관은 양대 음이니까 이게 정관이죠. 즉 정식 남편이고 남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옆에 있는 목들은 뭐냐? 남편 아닌 이성의 친구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사주는 남녀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 많은 친구들,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산에, 이렇게 봄동산에 기분이 좋은, 봄동산에 꽃 피고 할 때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좋죠? 그리고 이 사주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요. 인묘진이죠. 즉 계절로 따지면 1월, 월로 따지면 1월, 2월, 3월이 되죠. 이렇게 봄동산이라고, 그래서 봄동산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방향으로 보면 봄의 방향이다. 그래서 방합이라고 해서 1월, 2월, 3월이 이렇게 나란히 있을 때는 봄의 방향이다. 그래서 방합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목 기운이 왕성할 때 태어난 사람들은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자, 이분의 체격을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의 체격은 얼마나 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자, 바로 크다, 작다, 단순하게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어린 나무, 어린 계절에 이렇게 쭉 되어 있을 때는요, 어린애와 같습니다. 그래서 아장아장, 걸음 걷는 것도 아장아장하고 하는 행동도 굉장히 어린애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애교가 많고, 봄의 기운이니까요, 귀엽고 애교가 많은 그런 스타일입니다. 자, 대략 감이 오르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좋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이 봄날에 이렇게 낮은 봄 동산에 이렇게 심은 건 좋은데 아까 하나 더 많이 심었다라는 게 어, 좀 아쉬웠죠? 이렇게 되면은 욕심을 많이 부릴 수가 있습니다. 자, 딱 그만큼만 심었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그 많은 것을 이 많은 욕심을 절제를 하느냐면요. 바로 이 경금 있죠. 이 금은 뭡니까? 흔히 숙살직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자르고 살기를 가지고 자르고 지배하고 하는 얘기겠죠. 근데 계절이 봄날에 경금이기 때문에 숙살지기까지라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 어쨌든 금의 기운은 이 목의 기운을 제압하는 게 있습니다. 즉 바위라고 생각하시고 무쇠덩어리라고 보신다면 이 양금이죠. 금기를 가지고 이거를 솎아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토루가 되어 있고 여기까지만 이렇게 심었으면 딱 될 걸. 이게 하나가 더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즉 안 좋게 얘기해서는 욕심을 부린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랬는데 바로 여기는 누구 자리입니까? 할아버지 조상 자리죠. 여기서 이 경금이 즉 이거를 솎아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많은 목들을 솎아내고 딱 요거만 심었으면 이 산하고 이 산에 거름진 무진이니까 거름진 산에 딱 갑인 이렇게 심었으면 참 균형이 잘 맞고 좋았을 텐데 조금 이렇게 되면 복잡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왜? 뭔가 쓸데없는 걸 자꾸 심어야 되기 때문에 이 경금을 가지고 자꾸 솎아내야 되고 다듬어야 되고 그런 일이 생긴다라는 얘기죠. 즉 그 얘기는요. 많은 그걸 심었기 때문에 내가 관리해야 될 대상이 많다. 좀 심었으니까 뿌리를 막 이렇게 내리고 하니까 좀 뿌리 돌림도 해주고 또 가지치기도 좀 해주고 해야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일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자리에서부터 자식 자리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조상 자리까지 다 내가 간섭을 해야 되고 내가 일일이 가서 간섭 잔소리 이렇게까지 안 좋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좋은 쪽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내가 관심을 가지고 일을 돌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 다 이렇게 좀 지나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집착으로 변하는데 바로 이분은 항상 절제할 수 있는 그 절제의 미를 좀 갖춰야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금을 가지고 즉 할아버지가 야, 너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심느냐? 딱 그냥 과거를 이렇게 보면 과거죠? 과거를 보게 되면 여기까지만 심어서 여기까지는 우리 집안에다 맡기고 너는 이쪽만 심고 키워라. 너 자식하고 같이 남편하고 같이 자식과 같이 심으면 이렇게 딱 균형과 조화가 잘 맞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타고나기를 이 집안에 이쪽 보면은 이렇게 뿌리가 뻗어져 있다 보니까 자기가 할 일이 많아지고 많은 일에 끼어들게 되고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할 일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봉사도 많이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복잡해야 된다. 그러나 경금을 가지고 절제하는 힘을 항상 배워야 된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무토 입장에서는 내가 생하는 거 토생금이죠. 내가 토생금 여기 자식 자리이지만 내가 생하는 건 누구입니까? 토생금이니까 내가 키우는 거죠. 즉 내가 도와줘서 키우는 거는 금이니까 이거 자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식. 자, 자식이 이럴 때는요. 자식이 조상 자리에 갖다 놨다는 건 뭐냐면 관이 남편이라고 했죠. 관이 남편이라고 했는데 관보다도 자식을 더 높은 자리, 조상 자리에 올려놨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이 조상 자리에 있다는 건 좀 뭐라 그럴까 명예라든가 이런 게 이제 좋고 사회성이라든가 이런 데서 좋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것처럼
이분은 자식도 잘 키워서 아들이 닥터입니다. 닥터고 해서 좀 사회적 명예도 있고 공부도 많이 했죠. 자, 그래서 이 조상님이 아까 이렇게 많은 나무를 속가내 주는 것처럼 조상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자식이 큰 다음에는 자식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것을 속가내는, 즉 잘라내고 다듬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건 식물을 다듬는 사람은 정원사라고 할 수 있지만 사람의 몸에 쓸데없는 것, 또 병들고 이런 거를 다듬어주고 하는 것은, 속가내고 하는 것은 바로 의사입니다. 그래서 요 자식이 이런 사람은 그 명예롭고 명예로운 그런 자식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주 구성은 괜찮은 편인데 조금 아쉬운 게 너무 뿌리를 많이 뻗었다는 거. 그래서 이럴 때는 자식 이야기나 자식 말을 잘 듣는다거나 좀 수긍도 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살아온 그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자기 자존심을 쉽게 꺾지 않게 됩니다. 저기다가 무토 입장에서 간목, 뿌리가 튼튼한 간목을 심었기 때문에 이 간목이라는 건 자존심을 얘기하는 건데 웬만해서는 자기 그 주장을 굽히지를 않게 됩니다.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포용하고 도와주고 하는 건 좋지만 한번 자신의 그 자존심이 상하거나 이럴 때에는 쉽게 풀어지지가 않게 되겠죠. 자,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이렇게 토에다가 나무를 심은 건 좋은데 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주에 뭡니까? 물이 지금 없죠. 물이 없는 게 아쉽습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메마를 수가 있습니다. 있고 메마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까 봄동산, 봄이라는 것은 여름은 큰 키가 크다, 체격이 크다 얘기하면 이 봄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어린애와 같다 그랬죠. 아담하고 작고 아담한 이런 걸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이 사주는 물이 좀 없습니다. 물이 좀 없고 태양이 떠줬어야 되죠. 그런데 다행인 거는 이 대운이 겨울로 갔다라는 거죠. 대운이 여자분이 남자해에 태어났죠. 양해에 태어났으니까 이 또한 역순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2월에 태어나서 1월, 12월, 11월 이게 겨울로 갔죠. 그러니까 다행히 물이 없는 그런 사주인데 수기가 들어오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태양이 없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불기운이 없었는데 여기서 정화가 왔고 여기서 병화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없던 곳 어디 있었습니까? 인중병화 있었죠? 지장간에 인중병화. 이 지장간에 마음이 가 있었는데 그리고 물은 아예 없었죠? 진중에 계수 하나 있었고 근데 여기서부터 물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축중 계수에서부터 시작해서 겨울로 가면서 물이 계속 들어왔죠. 그리고 내 마음이 인중병화에 있던 게 이때 29세에서부터 떠졌습니다. 태양이 떠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괜찮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정화라는 거는 12월 달에 이 봄에서 여름으로 흘러간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겨울로 왔죠. 역순으로 해가지고 왔는데 굉장히 추운 겨울이 될 뻔했는데 이 정화가 있어가지고 또 괜찮았죠. 바로 정화와 이 경금 관계는 어땠습니까? 달과 별의 관계라고 그랬죠. 조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겨울이지만 불이 들어와져 있고 이 경금을 갖다가 견제해주고 같이 조화를 이루고 하면서 이때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했다면 괜찮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뭐 이때 만난 게 아니고 이때부터 만났기 때문에 이 과거는 모르지만 그렇게 추론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29세 대운에서부터 어떻습니까? 딱 내가 필요로 하는 인중의 태양, 병화와 수기, 물이 딱 들어와졌죠. 이때 뭔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주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어린 2월 달에 봄날에 진토, 묘월의 진토를 보면 여기 이쪽에서 보던 이 조상궁에서 보던 배우자궁에서 보던
묘월에 태어난 사람이 진토를 보게 되면요 일찍 재물에 눈을 뜨게 됩니다. 일찍 재물에 눈을 뜬다라는 건 자기가 일찍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조상한테 즉 조상한테 물려받는다거나 아니면 우리 부모님한테 물려받는다거나 하는 게 일찍 재물이 들어온다거나 일찍 재물에 눈을 떠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주 바탕이 되어 있는데 이때에 이렇게 29세부터 38세 이때 딱 적기가 왔습니다. 태양과 없던 물까지 딱 들어와주면서 아주 적기가 됐죠. 자하고 진이 합이 돼주고 하면서 겨울이지만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안정된 생활이 시작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9 을에 가서는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주는 어린 시절에 과거를 보게 되면 어린 시절에는 목이 많아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고 했지만 요 이치를 보게 되면요. 인월이라는 건 요만한 싹이 이제 시작됐죠. 2월이 오게 되면 1월이니까 인 2월이 되면 묘목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인에서 싹이 올라온 게 2월이 되면서 인에서 여기 싹이 하나 올라왔던 게 묘목에서는요 이게 뿌리가 더 나오고 싹이 더 올라온 거가 요 묘목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머리 했을 때 요게 지금 뚫고 나온 겁니다. 1월에. 그래서 어린 싹 2월에 싹이 더 올라오면서 요게 그 힘이 굉장히 강해졌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점을 하나씩 찍고 이게 계란할 때 우리 난자가 되죠. 이게 계란에서 이제 그 부화를 해서 뚫고 크게 뚫고 깨고 나오는 그런 힘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싹이 2월에 딱 이걸 만나고 이렇게 딱 커지고 그 다음에 진토에 딱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어린 시절에 나는 재물이 나한테 들어왔거나 내 몫이 부모로부터 들어왔던가 아니면 조상으로부터 나한테까지도 그 재물이 들어왔다 이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어린 싹에서 이제 더 그만큼 컸고 그 다음에 이게 심기고 다시 뿌리를 내리면서 이 간목까지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싹을 가지고 모종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싹을 피워서 이게 큰 유실수로 만들어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지혜가 좀 뛰어납니다. 즉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수완이 좋은 사람이죠. 즉 요만한 종자 하나 그 다음에 작은 싹을 피워가지고 우리가 뭐 은행나무든 뭐 사과나무든 배나무든 처음에 요만한 씨를 뿌렸을 때는 요 싹이 나왔을 때는 이게 무슨 싹인지를 모르겠죠. 그러나 이걸 키우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키우고 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뭐 상추라든가 무슨 고추나 무슨 쑥갓이나 이 정도 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커다란 유실수로 변한 것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조그만 씨앗이 이렇게 이제 2월달이 되면서 싹이 크게 나고 이 싹이 어디입니까? 옥토, 진월의 옥토에 심기고 그 심겨진 것이 다시 튼튼한 뿌리가 되면서 간목으로 유실수로 자랐다. 이렇게 된다는 건 상당히 지혜롭죠. 그리고 재산을 즉 작은 재산을 조상한테 부모한테 물려받은 그 작은 재물을 내가 크게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작은 걸 가지고 크게 키워내는 상당히 수완이 좋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주변에 봄의 동산 같은 분위기 좋은 동산이죠. 기분 좋은 봄동산 소풍을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 한다는 건 사람들이 끌어모을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겁니다. 즉 모토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어떻게 합니까? 이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하는 힘이 있다고 그랬죠. 바로 그런 역할을 잘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게 이제 겨울로 갔지만 자기한테 필요로 하는 물이 들어오는 계절로 갔고 태양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때부터 피기 시작했고 39 을의 때 바로
이 묘목, 아까 요 음목이죠. 묘목은 음목인데 을이 천간으로 올라왔죠. 올라오면서 이게 본격적으로 싹이 나오고 막 겨울이지만 이 사람은 겨울에 그렇게 키워내는 게 그 재주, 능력, 역량 그런 지혜, 수완이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땅 속에 있던 게 위로 나올 때는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내 동산에 뭔가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된 게 그야말로 작은 싹에서 갑이라는 게 그 유실수 열매가 9월이 왔죠. 여기 10월에서 9월로 왔으니까 그야말로 가을이 됐으니까 늦가을이 됐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확을 해야 될 때죠. 자, 수확을 할 때가 됐습니다. 49세에서부터 58세죠. 49세에서부터 58세까지 수확을 해야 됩니다. 수확을 하는 철인데 그것까지 좋았는데 1월에 시작해가지고 순행을 해서 2월에 시작해서 순행을 해서 2, 3, 4, 5, 6, 7, 8, 9월이 오던 역순으로 해서 1월, 12월 이렇게 되던 이 갑술이라는 그 수월이라는 것은 수확철입니다. 어쨌든. 근데 이 갑술이라는 건 이 갑목이 잘 익어서 수확을 할 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 갑목과 경금이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충이 된다고 그랬죠. 즉, 이 사주에서는 원국에서는 갑이 여기 있고 여기 조상국에 경금이 있는데 이 갑경충이 멀기 때문에 잠충돌이 잠재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바로 충돌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게 떨어져 있을 때는 이게 여기를 날아가서 이렇게 충돌이 되는 게 아니라 잠재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딱 가을이 오면서 갑목이 딱 드러나고 내 산에 가을이 와서 수확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경금, 이게 약간 누구였습니까? 조상 자리였죠? 그리고 십신으로서는 누굽니까? 육친 관계로는 자식이었죠. 투생금, 내가 해주는 것. 이 금과 이게 부딪히는 게 됩니다. 딱 부딪히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어디입니까? 진이죠. 무진. 여기가 묘였죠. 진술충이 되죠. 진술충, 갑경충. 그러면 이 산이라는 거는요. 산이라는 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폭격을 하고 미사일을 쏘내고 뭐 해도 끄떡 안 하는데 산은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자체에서 내분이 일어날 때가 제일 위험할 때입니다. 즉 지진이 일어나면 산이라는 건 다른 거에는 폭격에도 끄떡 안 하는데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자체 무게로 인해서 하중에 의해서 폭삭하고 맙니다. 그때. 그래서 산은 지진이 났을 때가 제일 위험하게 되죠. 그러면 산에 기대고 사는 사람들도 있죠. 거기서 농사 짓고 반농사 짓고 또 주택들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이 무너지니까 옆에 있는 것까지 다 같이 무너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산은 내분이 일어나면요. 자기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주변까지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서 갑경충하고 가을 수확철의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이제 이 봄날에 심어서 키운 걸 가지고 뿌리 내리고 해서 키워놔가지고 여기서 수확하려고 하는데 즉 우박, 자식과 충돌이 일어났다고 봐도 되겠죠? 그리고 진술충 이렇게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우작궁에서 바로 그것도. 그러니까 무토 일주가 술토를 볼 때는 뭡니까? 자신의 무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무덤이 왔는데 진술충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덤이 충돌이 되면서 무덤이 열린다는 얘기죠. 그때 심하면 이때 연동운에서도 또 술이 온다거나 할 때는 진술충이 된다거나 할 때는 또 월에서 그렇고 할 때는 그냥 사망까지 하게 됩니다. 이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약할 때는 병원에 입원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부도가 나고 나이가 먹어서 몸이 약해져 있을 때는 이제 사망을 하게 되기까지도 하는데 이때 이 사람은 요 진술충 그러니까 49에서 54죠. 54세로 넘어오면서 54세부터 58세까지죠. 요 계급에서
부딪히면서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자식이 있고 또 요거는 뭐냐면 관이니까 남편일 수도 있고 또 여성한테는 이 관이 남편, 남자, 뭐 이성뿐만 아니라 이거 며느리도 됩니다. 며느리가 이제 또 나를 극하는 걸로 되는데 그러면 자식과 며느리 간 또는 남편과 자식 간 그리고 요 진술충이니까 배우자 간에 나와 배우자 간에도 충돌이 있을 수 있었겠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산이 믿거라 하는 믿었던 주변 사람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신뢰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모든 사람까지도 다 같이 그렇게 인정을 한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나와 같은 비경끼리 충돌을 오니까 믿었던 사람들한테 충돌이 당했다는 건 내가 패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내가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결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아프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입원을 한다거나 사고를 하면 부동을 한다거나 더 심할 경우에는 연도와 대운과 연도와 이 사주 원국에서 충돌이 날 때는 바로 사망입니다. 세 번이 이렇게 연달아 올 때는. 그런데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건 넘어섰다는 얘기죠. 그 위험. 그러니까 이때부터 좀 위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갑이 얻어맞을 때, 갑이 갑경충하거나 할 때는요, 갑의 기운이라는 건 목기운, 갑을, 인묘 이런 목기운이라는 건 우리 몸에서 간하고 담을 얘기한다. 간담. 그래서 그 간담이 그 충돌이 일어났을 때는 승자승 원칙에 의해서 금은 목을 이기죠. 목을 이기니까 내가 당한 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위장 진술충, 토는 어디입니까? 위장이죠. 위장이니까 위장 쪽이라든가 소화기 계통이나 간, 담 쪽에 문제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59로 넘어왔는데, 계유 때도 마찬가지죠. 이 유금에서 또 여기도 마찬가지죠. 묘유충되죠. 또 지금 조금 전에 목은, 목기운이라는 건 간과 담이라고 했는데, 이때 또 한번 묘유충이 되고, 인유, 소위 얘기해서 이제 뭐 무슨 살이 꼈다 뭐 이런 얘기하죠. 요거는 즉 금기운이죠. 금기운으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목을 친다라는 얘기입니다. 목을 치니까 자꾸 목 기운이 약해진다. 간, 담 쪽이 약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계수는 뭐냐면 무게 합이 되죠. 가을에 무게 합이 된다는 건 썩 좋을 게 없습니다. 가을 비가 내리는데 가을에는 비가 내려서는 안 됩니다. 가을 8월이죠. 음력 8월에 비가 내린다는 건 농사 짓고 지금 뭐 수확하고 다 그런 계절인데 비가 내린다는 건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도 건강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년생입니까? 경인생이니까 71세죠? 올해 69세서부터 임신년, 지금 임대운에 와 있는데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신금이 왔죠? 여기 또 인신충이죠? 인신충이죠? 또 묘목하고 신금. 이게 썩 좋은 게 아닙니다. 여기도 가을에 들어서면서 여기 또 임수가 왔죠? 임수가 온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가을에는 이 계수나 임수, 물이 내 밭에, 내 뒷동산에, 내 과수원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때는요, 일반적으로는 재물운이 들어왔으니까 좋다 볼 수도 있는데, 이 계수는 비가 내리는 거니까 안 좋고, 임수라는 것은 맑은 물이라고 했죠. 여기 빗물이고 맑은 물, 호수물이라고 했으니까 이 임수는 내가 담을 수 있다. 이 무토, 산이기 때문에 내가 흡수해서 저수지에다 담아 놓을 수 있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신금 입장에서는 인신충하고 이 금기가 또 때리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재물 쪽으로는 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몸이 아프다 이럴 때는요,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는 뭐 보험 들어오는 게 있다면 보험금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하긴 한데, 어쨌든 이럴 때는요, 이거 전부 다 이렇게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무조건 마음 비우고 걷는 운동이 최고가 됩니다. 걷는 운동. 뭐 교회를 가시던 또 종교의 힘이 굉장히 필요할 때입니다. 왜? 나는 그러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그 계절의 기운이라는 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정신적으로서 사람이 마음을 갖다가 비우고 마음을 안정시켜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종교, 교회를 가던 절에 가던 성당을 가던 종교와 종교를 가까이 하면서 이렇게 뒷동산, 요즘 올레길 많지 않습니까? 올레길 걷는 게 최고입니다. 잡념 없어지고 하는 데는. 그래서 이분은 충분히 이때부터 여기서 많은 재물이 확보됐을 거라고 보고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이러한 사주 구성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대운도 이렇게 왔기 때문에 충분히 안정된, 재물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갑경충이 되고 자식 간의 문제 또 며느리와 문제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갑경충이 되고 진술충이 돼가지고 산이 무너지는 느낌, 즉 죽고 싶은 마음까지도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한 기운년에서는 금이 또 내 뿌리를 자르니까 남들이 알 수 없는 내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이 금기운이 자꾸 목을 자르니까 어디요? 간 건강으로 간담, 소화기 계통이 안 좋을 수 있다. 마찬가지죠. 임신에서 이 신금도 마찬가지다. 인신충, 이신충하고 목을 자르는 느낌이 들어오니까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된다. 임수는 맑은 물로서 무토가 저장해서 호수물을 저장해서 보관할 수 있지만, 즉 나의 재물이 될 수 있지만 이 뿌리를 자르는 아픔이기 때문에 몸이 아플 수가 있다. 이거 보험이 들어왔다면 보험금은 좀 들어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도 자, 마지막 정리를 하면은요, 지난번 식당을 했던 그 사장님처럼 무죄 사주입니다. 왜? 토국수. 내가 극해서 내가 할 역할, 해야 될 일거리를 주는 것이 바로 물이라고 그랬죠. 토국수 해야 되니까.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재물이 없는 사주니까 무죄 사주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주다가 아니라 십신통변으로 얘기하면 재물이 없다고 하지만 이 사주 자체에서는 간목이라는 이 자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에게나 뭡니까? 유실수, 돈이라고 했죠? 재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재물은 강하게 있는 사람이다. 자, 토국수 해서 수가 없기 때문에 재물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사주는 간목 자체, 인목 이런 게 다 재물이 되고 작은 재물을 크게 키워내는 역량을 가지고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런 수완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물보다는 건강 쪽으로 가고 또 자신의 마음 수련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죄사주는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죄사주는 오히려 한 번의 기회가 왔을 때 그걸 가지고 쭉 밀고 나가게 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재물운이 좋아지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과 이 시간에 했던 것이 한 사주가 바로 그런 사주이니까요.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올해 경자년이죠. 2000년, 내년 2001년 신축년이고, 자, 이 경자년도 또 조금 아쉽죠. 갑경충이 되는 거, 갑경충이 되니까 좀 아쉽습니다. 내년에 신축년 겨울이 와가지고 또 이 신금도 또 금으로 또 왔죠. 금기운하고 또 부딪히고 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 자, 그래서 건강관리 무엇보다도 이런 분들은요, 먹고 살 만큼 있으면 건강관리하는 게 최고입니다. 교회를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복을 받으시고 또 절에 다니면서 이제 마음 비우는 걸 배우시고 하시면 무난히 이 겨울을 경자년 신축년을 넘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